여러분, 냉장고를 열면 야채 칸에 거의 빠지지 않고 들어있는 식재료가 하나 있죠. 바로 주황빛이 선명한 당근입니다. 김밥에도 들어가고, 카레나 볶음밥, 잡채의 색을 내기 위해 꼭 필요한 식재료인데요. 우리는 이 당근을 얼마나 잘 알고 먹고 있을까요? 단순히 색감이 예뻐서 혹은 눈에 좋다고 하니 습관적으로 드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하지만 충격적인 사실을 하나 말씀드리자면, 예, 우리가 평소에 당근을 먹는 방식으로는 당근이 가진 기적 같은 영양소를 고작 10%도 흡수하지 못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같은 당근을 먹어도 조리법에 따라 우리 몸에 흡수되는 영양분의 양이 무려 8배 이상 차이가 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심지어 어떤 식재료와 함께 먹느냐에 따라 오히려 다른 영양소를 파괴하는 독이 될 수도 있고, 반대로 최고의 보약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흔한 식재료 당근을 최고의 항암 식품이자 혈관 청소부로 탈바꿈시키는 섭취 공식에 대해 아주 깊이 있게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오늘 내용을 끝까지 들으신다면 앞으로 당근을 바라보는 시선이 완전히 달라지실 겁니다. 본격적으로 당근의 효능과 올바른 섭취법을 5단계로 나누어 상세히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내용은 당근의 핵심 성분, 베타카로틴의 진짜 효능입니다. 당근이 건강에 좋다고 하는 이유의 구할은 바로 이 베타카로틴 때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채소나 과일의 주황색, 노란색을 내는 색소 성분인 베타카로틴은 우리 몸속에 들어오면 비타민 A로 변환됩니다. 이 과정이 왜 중요하냐면은 비타민 A는 우리 몸의 점막을 튼튼하게 만드는 1등 공신이기 때문입니다. 눈의 각막, 입안의 점막, 위장과 폐의 점막까지 우리 몸의 방어막인 점막이 튼튼해야 외부 바이러스나 세균의 침투를 막을 수 있습니다. 즉, 면역력의 기초를 다지는 것이죠. 또한 베타카로틴은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합니다. 우리가 숨을 쉬고 활동하면서 몸속에는 필연적으로 활성산소라는 찌꺼기가 생기는데요. 이 활성산소는 세포를 공격하고 노화를 촉진하며 심할 경우 세포의 변이를 일으켜 암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당근 속의 베타카로틴은 이 활성산소를 제거하여 세포 손상을 막고 염증을 줄이는 탁월한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 연구 결과에 따르면 혈중 베타카로틴 농도가 높을수록 위암이나 폐암 같은 각종 암의 발병 위험이 낮아진다는 보고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은 당근을 얼마나 많이 먹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먹느냐입니다. 아무리 좋은 성분도 흡수가 안 되면 소용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두 번째로 다룰 내용은 생당근 대 익힌 당근 흡수율의 비밀입니다. 많은 분들이 채소는 신선하게 생으로 먹어야 영양 파괴가 없다고 생각하십니다. 물론 비타민C 같은 수용성 비타민은 열에 약하지만 당근의 핵심인 베타카로틴은 이야기가 완전히 다릅니다. 당근의 세포벽은 셀룰로스라는 아주 단단한 섬유소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우리가 당근을 생으로 아작아작 씹어 먹으면 아무리 잘 씹어도 이 단단한 세포벽이 잘 깨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소화기관을 거치면서도 세포 안의 베타카로틴이 밖으로 나오지 못하고 그대로 배출되어 버리죠. 연구에 따르면 생당근을 먹었을 때 베타카로틴의 체내 흡수율은 고작 8%에서 10% 정도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당근 10개를 먹어도 실제로는 1개 분량의 영양소만 얻는 셈이죠. 하지만 당근을 익히면 상황은 역전됩니다. 열을 가하면 단단했던 세포벽이 부드러워지고 붕괴되면서 그 안에 갇혀있던 베타카로틴이 밖으로 빠져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베타카로틴은 지용성, 즉 기름의 녹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근을 기름과 함께 조리하면 흡수율이 비약적으로 상승합니다. 생으로 먹을 때 10%였던 흡수율이 기름에 볶아 먹으면 무려 60%에서 70%까지 치솟습니다. 따라서 당근을 드실 때는 샐러드처럼 생으로 드시기보다는 기름을 둘러 볶거나 오일 드레싱을 곁들이는 것이 당근의 가치를 제대로 누리는 방법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당근과 함께 먹으면 좋은 음식과 나쁜 음식입니다. 음식 궁합은 건강을 지키는 데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먼저 당근과 최악의 궁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외로 많은 분들이 김밥이나 비빔밥 혹은 쌈 채소를 드실 때 당근과 오이를 함께 드십니다. 식감도 좋고 색깔도 잘 어울리기 때문인데요. 자, 영양학적으로 보면은 이 둘은 서로 만나지 말아야 할 사이입니다. 당근에는 아스코르비나아제라는 효소가 들어있는데 이 효소는 오이의 풍부한 비타민C를 파괴하는 성질이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해결책이 있습니다. 아스코르비나아제는 열과 산에 약합니다. 당근을 먼저 기름에 볶으면 이 효소가 불활성화되어 비타민C 파괴를 막을 수 있습니다.
만약 생으로 같이 드셔야 한다면 식초나 레몬즙을 살짝 뿌려주세요. 반대로 당근과 최고의 궁합은 무엇일까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기름이 들어간 식품입니다. 계란이나 치즈 같은 지방이 포함된 식품과도 아주 잘 어울립니다. 예를 들어 당근을 채 썰어 계란과 함께 부쳐 먹거나 사과와 당근을 함께 갈아 마실 때 올리브유 한 스푼을 첨가하는 식이죠. 사과의 펙틴 성분은 장 건강에 도움을 주고 당근의 베타카로틴은 기름과 만나 흡수가 잘 되니 아침 식사로 이보다 더 좋을 순 없습니다. 네 번째로 실생활에서 쉽게 따라할 수 있는 건강한 당근 조리법을 제안합니다. 가장 추천하는 방법은 당근 껍질째 볶음입니다. 많은 분들이 당근을 손질할 때 필러로 껍질을 깨끗이 깎아내시는데요. 사실 당근의 베타카로틴은 껍질과 그 바로 안쪽 부분에 가장 많이 농축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씻은 당근을 껍질째 차에 썰어서 좋은 기름에 살짝 볶아보세요. 제 또 다른 방법은 당근찜입니다. 볶는 것이 번거롭거나 칼로리가 걱정되신다면 당근을 큼직하게 썰어 찜기에 쪄서 드시는 것도 좋습니다. 다 찐 후에 올리브유를 살짝 뿌려 드시거나 견과류와 함께 드시면 지방 성분이 더해져 흡수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바쁜 아침에는 당근 주스를 많이 드시는데 이때도 생당근만 갈지 마시고 당근을 살짝 데치거나 쪄서 간 뒤에 올리브유 반 스푼을 넣어보세요. 마지막 다섯 번째는 주의사항과 부작용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도 과하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당근을 갑자기 너무 많이 드시면 손바닥이나 발바닥, 얼굴이 노랗게 변하는 증상을 겪을 수 있습니다. 이를 카로틴 혈증이라고 하는데요. 다행히 이는 건강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는 것은 아니며 섭취를 줄이면 자연스럽게 돌아옵니다. 또한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당근은 채소치고는 당질 함량이 조금 있는 편입니다. 혈당 조절이 엄격히 필요하신 분들은 갈아서 마시는 주스 형태보다는 씹어서 먹는 형태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씹어 먹는 과정에서 식이섬유가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것을 막아주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오늘 당근에 대한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내용을 다시 한번 요약해 드릴게요. 이것만은 꼭 기억해 주세요. 첫째, 당근의 핵심인 베타카로틴 흡수를 위해 생으로 먹기보다는 기름에 볶거나 익혀서 먹는다. 둘째, 당근 껍질에는 영양소가 가득하니 깨끗이 씻어 껍질째 먹는다. 셋째, 오이와 함께 먹을 때는 식초나 열을 이용해 영양 파괴를 막고 건강한 기름을 곁들여 흡수율을 높인다. 우리가 무심코 지나쳤던 당근이라는 식재료 하나에도 이렇게 놀라운 과학적 원리와 건강 비결이 숨어 있었습니다. 비싸고 구하기 힘든 영양제를 찾는 것도 좋지만 우리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식재료의 특성을 제대로 알고 섭취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건강 관리의 시작입니다. 오늘 저녁 식탁에는 올리브유에 살짝 볶아내어 달콤하고 고소한 당근 요리 한 접시 올려보시는 건 어떨까요? 여러분의 눈 건강과 면역력을 지키는 든든한 방패가 되어줄 것입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도 더 유익하고 알찬 건강 정보를 가지고 여러분의 삶에 활력을 더해드리기 위해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날마다 더 건강해지는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